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죽이기 공작이 지독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자 3인 중에서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비례대표 2번을 받는 것도 정말이지 산천 초목이 물구나무 설 일이지만 그 사람이 버젓이 누구를 형사 피의자로 고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또 다른 고발자 중에 하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대표적인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 결사대, 이 사람이 또 고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섰습니다. 자, 두 번째에 이 황희석과 이 최강욱은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공수처가 발족을 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윤석열 죽이기 공작의 플랜 기본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두 개의 비례 위성정당이 합쳐서 원내 교섭단체 20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두 개의 거대 원내 교섭단체에 이어서 세 번째 원내 교섭단체가 마련이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 중에 1명을 이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열린민주당 이 여권의 비례정당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7명 중에서 6표를 확보하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문재인이 그 중에서 1명을 임명을 하고, 그래서 7월에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그 공수처장으로 하여금 윤석열이를 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죽이기 공작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의 사태 발전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지금 대검의 감찰본부장은 한동수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판사 시절에 이 좌파 성향의 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추미애 법무장관 코드,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심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좌파 성향 대검 간부입니다. 그런데 감찰본부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턱 밑에서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채널A 기자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졌죠.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최측근, 당시 3차장을 맡아서 이른바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전화 대화 사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문제를 거론했던 그 사건에 관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 휴가를 내고 있었는데 문자로 감찰을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지금 사건이 자꾸 확대되고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관련된 모든 녹취록을 다 보고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다음에 감찰을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엄정 처리해야 됩니다. 감찰을 하겠다고 하면 감찰이 나름대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 그리고 이미 장모 사건은 의정부 지검에서 장모를 불구속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부인 사건과 장모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인은, 자, 2012년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결혼한 해가 2012년입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습니다. 2012년 결혼. 그런데 부인 김건희 씨가 현재 고발당한 사건은 2011년, 결혼하기 1년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김건희 씨가 헐값으로 매입을 해서 일종의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경찰이 권오수 사장은 내사를 했습니다만은 경찰의 입장은 김건희 씨는 내사를 한 적이 없다.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입장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모 사건은 두 사람이 결혼한 2012년의 이듬해 201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모 최 씨가 부동산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이 자금 동원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 잔고 증명 350억짜리를 위조했다는 것이죠. 사문서 위조 혐의. 자, 그리고 2014년에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공동이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요양병원이 요양수급비를 부정수급을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동이사장인 최 씨, 장모 최 씨는 면책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 부분에 관해서는 의정부지검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장모 최 씨는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로 고발된 사건, 예를 들자면 파주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이 엄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장을 하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과 조국 사건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직접 개입된 혐의가 없는, 예를 들자면 부인 또는 장모와 관련된 스캔들이고, 그러나 조국과 부인 정경심 교수, 아들, 딸, 네 사람이 전부 다 관련이 된, 자, 그리고 이 친인척들 관련이 된 일종의 가족의 집단 범죄의 공동 정범의 일원으로서 조국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그 조국 자체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 자체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국 사건과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180도 다르다는 것.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노무현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했다는 이유로 그 부인과 가족들의 640만 달러 플러스 알파 사건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재인 좌파 권력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 지난 사건, 내사도 없었던 사건,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 이런 것들 해서 끊임없이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고발 공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엄정 처리, 정면 돌파, 이 두 개로 이 사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없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모 사건 같은 데에서 본인이 대검 중수부 과장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개입을 했다거나 무마하려고 이러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그는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이 사건을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이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 내년 7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적당한 시기에 사표를 내고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어서 정치판에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됩니다. 그가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가 미래통합당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통합당과 자유우파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불러준 새로운 에너지를 정치판 대권판에 불러들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 충격이 자유우파에게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